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안철수 현재로는 국민의당 대표죠.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총리직도 맡지 않겠다. 그렇다고 또 합당한 뒤에 당권에 도전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이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당선인의 뜻을 펼칠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다음 정부를 위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당선인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간 그리고 길게는 지난 10년간 너무 뛰었기 때문에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출마도 하지 않겠다. 경기도지사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사 후보로. 아시겠지만 한번 선거를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만 해도 벌써 서울시장 보선, 대선 등 두 번을 치르다가 보니까 제가 정말 더 집중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지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대위원장은 당대표의 결심이니 인사권자가 판단할 몫이다. 제가 하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개혁의 가장 큰 힘은 국민이라면서 국민이 이 당은 개혁돼야 한다고 민심이 모이게 되면 정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 바꿔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민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심이 양쪽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고 그런 걸 불식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임기가 끝날 무렵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년 뒤면 한참 뒤다. 그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길 것 아닌가. 그건 그때 판단할 생각이다. 정치에서 그런 일은 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제가 어제 당선인과 면담 요청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다. 아마도 고민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밝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인수위는 여론상 아주 좀 좋지 않습니다. 인수위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너무 낮아요. 오히려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일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고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정 제1호를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결정을 하고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로 지금 대충 한 국민들의 한 60%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게 당선인의 지지율 그리고 인수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또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5월 10일 대통령이 어디로 출근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면은 통이동에 가느냐 또는 막 서둘러 가지고 용산의 지금 국방부 청사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뭔가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지난 1년의 이 정치 행보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 화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결국은 오세훈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를 대세론으로 만드는데 저는 뭐 1등 공신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런데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이 합당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하면서 합당이 되지 않고 출마를 강행을 했습니다. 출마를 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어떤 선을 걸었습니다. 그래야 사전투표 하루 전에 지난 3월 3일 아주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이 단일화가 없었으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 낙선했을지 모릅니다. 이 단일화의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이 직결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일화를 안 했으면은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후보가 낙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 과정에 저도 이 야권을 분열시킨다고 안철수 후보를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다 양해가 됩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의 막판 사퇴는 좋은 결과, 정권 교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늘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인수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대통령 집무실 논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의 간판이 되는 대통령 다음으로 간판이 되는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며 이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그런 인물을 어떻게 고를 거냐. 이거 참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참 머리가 아플 겁니다. 요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3사람인데 박주선 그리고 한덕수 또 김한길 3분인데 이 3분 누구도 국민들에게 아주 신선하다, 개혁적이다, 매력이 있다 하는 인상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짐을 안고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백의종군을 선언함으로써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안철수라는 이름 석자가 이분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11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귀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안철수도 나이도 지금 젊은 편이고 하니까 젊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60대죠. 60대 초반이니까 아주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이 안철수 위원장을 더 대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